네, 국방부가 오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관련 작업이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문관현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조금 전인 8시 10분쯤에 이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성주에 진입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제 새벽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5시 반에 오늘 중으로 사드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2기가 임시적으로 발사대가 설치가 됐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주민들과 환경단체, 평화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강했었는데 네. 일단 이런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얻겠다는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하기 3시간 전부터 현지로부터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본격적인 이제 반대 활동에 저지 활동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새벽 0시 30분에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차량 10대가 출발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특수 차량에는 검은색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발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가 이동하는 과정이 성주 골프장까지 여러 가지 진입로와 그리고 이제 소성리 이 일대의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제 사드 기지 진입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평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 병력이 약 2,000명 이상이 투입이 돼서 주민들 400명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간이 걸렸고 지체가 됐고 하지만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전 8시 반에 약 국방부 발표를 한 이후에 약 15시간 만에 이제는 모든 그 사드 관련 시설, 장비들이 기지에 도착이 완료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포대 완성에 들어갈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밤사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그리고 또 주민들의 사드 반대 충돌이 경찰과 굉장히 격렬하게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부상자도 많이 속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주민들로서는 지난 그 4월 달에 2기를 미군 기지 안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식으로 이루어졌던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공간인 이러한 성주 일대에 이 사드가 배치가 될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특성상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결국 국방부가 이러한 사드 배치 계획을 추가 배치 계획을 발표를 한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 충돌이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반대한다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물러서지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곳곳에 이제 농기구, 트랙터나 그리고 승용차를 직접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더 이상 그 철거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여러 가지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경찰력으로 이제는 해산 작전이 완료가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차량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난 3월에 이제 임시 발사대 2기가 성주에 들어갔고 오늘 또 나머지 잔여 발사대 4기가 들어가면서 총 6기가 됐는데 이게 한 개 포대가 다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드 한 개 포대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 범위가 이제 1,000km 안팎인 엑스밴드 레이더 그리고 통제소 그리고 이제 발사대 이 발사대 안에는 모두 48발의 사드 미사일이 이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게 정상적으로 완성이 돼야지만이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또는 이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거 요격을 해서 발사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2대의 발사기 그리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이게 임시로 설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작동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한 개의 포대가 48발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뭐 레이더와 발사대가 이제
배치가 될 텐데 이것 외에도 뭐 다른 공사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던 그 임시 발사대 2기 그리고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위에 정상적인 부지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 패드 위에 임시로 설치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레이더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정상적인 이런 전력 공급 시스템이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임시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유류를 공급을 해서 그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레이더를 가동을 해왔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 그 모든 사드 관련된 장비가 오늘은 물리적으로 미군 사드 기지 안으로 이제 반입이 된 상태이고요. 이 반입이 된 이런 여러 가지 사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더 본격적인 기지 설치 작업이 현재 이루어질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 3월에 임시발사대 2기가 들어오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나머지 4기가 다 들어온 만큼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도 진행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거는 그 환경 영향 평가 가운데서도 이 사드 발사대에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드 전자파 앞에 설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기자들을 괌 미군 사드 기지에 직접 현장에도 갔고요. 현재 그 미군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괌과 일본의 교토와 동북 지방의 아오모리 두 군데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는 처음 이제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을 위험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조건부로 현재 통과가 된 상태에서 예, 배치가 현재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트럭들이 공사 차량들이 지금 기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저 트럭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면 상태로서는 지금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예. 오늘 오전 0시 30분에 이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그 사드 차량은 대부분 이미 반입이 완료가 된 예. 상태이고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그 기지 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여러 가지 공사 건설 지원, 장비가 예. 지금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군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사용 이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민간 화물 트럭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요. 이런 점으로 봐서는 본격적인 그런 기지 건설 작업, 그러니까 기반 시설과 여러 가지 건축물 그리고 전력 공급 시스템 이런 SOC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 화물 트럭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상으로는 건설을 위한 그 덤프트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 가지 지원 장비들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레이더들도 배치가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사드가 배치가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뭐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배치 완료 작업 오늘 안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이제 그 사드 한 포대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그동안에 예. 미국으로부터 공소가 되어서 대구 인근에 보관 중이고 오산 기지에 보관 중이던 추가 발사대 4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추가 반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조립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드 무기 체계 완성 작업이 현재 시점부터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임시적으로는 그동안에 2대를 가지고 엑스밴드 레이더와 함께 발사 시스템은 유지를 해왔지만 네. 사실은 이제 임시 운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로서 사드가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개도 추가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러한 작업은 이제는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바로 감지를 하고 이러한 그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지점을 고도 40에서 150km 이런 고고도에서 잡아내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서 배치가 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도 2기는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4기가 현재 반입이 됐고 만약에 이제는 그 조립이 완료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4대,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6대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 6대에 48발의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요격 발사 대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통 끝에 사드 한 개 포대가 구성이 완료가 됐고 조만간에 이제 정상 운영에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쯤 되면은 또 다시 걱정해야 될 게 중국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발해 왔는데 앞으로 중국의 움직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드 배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약간 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도 굉장히 어떤 반발도 있었는데 예. 일단은 한미 간의 이런 사드 배치 논란은 모두 봉합이 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더 큰 이제 산이 남아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변 국가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발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 측으로부터는 이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도 굉장히 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었고요. 어제 우리 국방부로부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중국 외교부의 경상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굉장히 외교적 용어로는 강한 어조의 이런 반대 입장을 밝혔었고 중국 측은 그 한미가 중국 등 그 지역 국가의 이런 안전 이익과 우려를 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배치 과정을 중단을 해야 한다. 현재 이미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한 포대 완성은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관 설비를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정도를 떠나서요. 이미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철수를 완료될 때까지는 스스로의 이런 반대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반입이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중국 측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어쨌든 붙어있는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다른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으로부터 화성 12호가 미사일이 발사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그 중국 열도를 미사일로서는 처음으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상공에 해상에 떨어졌었는데요. 일본은 그 북한으로부터 오는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은 이러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과 군사정보 교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도 가동을 연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는 이런 사드 배치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은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는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예,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오늘 사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드는 사실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정상회담에서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충분히 서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공식적인 이제 정상회담 석상에서는 의제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 작업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상 간의 의견 교환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러시아 측으로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극동 연해주 지방에 굉장히 많은 그 병력과 그리고 군사 시설, 주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전력들이 자산들이 노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이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런 반대 입장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지, 어떻게 이제 동의를 얻어낼 것인지, 특히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고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러한 위협을 국제사회, 특히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공조를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제재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어려운 외교적 난제인지 우리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사드 포대 한 대가 완성된 만큼 국내에서도 다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육착 실험도 했고 또 미사일 도발도 꾸준히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드가 완성이 돼서 실제로 이런 북한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논란이 있고 사실은 그 불가능하다는 이런 전망도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사드가 낼 수 있는 속도가 마하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 지난 14일 날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 같으면은 고고도를 올라갔다가 하강하는 속도가 마하 15에서 2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드가 갖고 있는 속도로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약 85% 정도가 단거리, 그러니까 스커드 B, C, D 또는 개량형 ER이 있고요. 그다음에 1200km의 노동 미사일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약 85% 전체 미사일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요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북한이 이제 주체탄이다. 그리고 화성 12형, 14형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예. 특히 고각 발사를 통해서 시험 발사를 했을 때 속도가 대부분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마하 20 안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로서는 북한이 최근에 발사를 했던 화성 12형이나 14형 그리고 최신형 ICBM급들을 요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다시 또 성주 사드 기지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드 결정 발표까지 14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사드 기지로 사드가 한 개 포대가 배치가 되고 또 정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2014년도에 스카페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반입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한 연구단체 아침 조찬 모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그 주한미군, 특히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요청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어떠한 결론도 없다. 여러 가지 삼무 정책, 3노 정책을 계속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북한에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당시에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위험이 이제는 너무 고도화되고 현실화됐다는 판단 아래 사드 배치 불가피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물밑에서만 논의가 됐던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요. 한미 간에 이제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 기구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발표도 있었는데요. 부지 선정을 놓고도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당시에 이제 롯데그룹하고 국방부 간에 남양주 일대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부지와 성주에 있는 성주 골프장과의 서로 맞교환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의견을 이뤘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마지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의 논란이 일단락이 됐고 그 이후에도 역시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사드 반입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누락 등 문제가 있었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당시 미국 주가도 한때 좀 진통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러한 진통들 또는 갈등들이 이제 봉합이 되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4기가 추가적으로 반입이 됨으로써 한 개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6기의 이제 발사대 그리고 엑스밴드 레이더와 군 통제소 이러한 것들이 완전한 한 개의 포대가 완성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한반도 상공 40km에서 50km, 150km 이 고고도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이제는 정상 가동이 되는 첫날이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